국회 상황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당정청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절실한데 5월 국회에서 처리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바뀌면서 소위 짜장면 회동이라는 게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이어지겠습니다. 일베 비속어 파문으로 비난에 휩싸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작심한 듯 대여 공세에 날을 더 세웠습니다. 내 편 계속 국민을 갈라치는 이 정권이야말로 대립과 혐오의 정치, 반목과 분열의 정치의 주범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편가르기로 나라를 망친 건 현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2년째 지금 맡고 있는데요. 너무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경제도 망가뜨리고 민생은 돌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품격을 강조하며 야당 압박에 가세하자 한국당 발언 더 거칠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한국당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점거 농성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팩스를 막고 또 최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그거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대표가 압박이라면 협상을 맡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달래는 역할입니다. 민생 지원을 위한 지금의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안 심사엔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추경안 장기 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세상사에 관심이 많은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고 항상 기분이 좋다가도 국회 상황 정리한 영상만 보면은 막 우울해져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네. 하나만한 소리들만 하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정치 자체가 저런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덤덤하게 볼 수도 정치인들을 있을 것 보면은 같아요. 좀 국민들이 기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참 그게 힘들 것 같기는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얘기가 있죠. 아, 그래요? 즐겨봅시다. 네.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별명이 생겼다며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네. 이거 저 드라마 제목이었죠? 예, 드라마 제목이고 단어를 보면 예. 뭐 남이 붙여준 별명이라기보다는 자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래요? 예, 네. 예. 어떤 유아적 제스처 속에서 은근슬쩍 좀 예쁜 누나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실제로 보여집니다.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보고 계시지만 여당 원내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 나경원, 그리고 또 다른 야당인 김관영 원내대표는 실제 나이만 봐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누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맞죠? 예. 근데 밥 샀어요. 그래서 잘 그래서 사줬대요. 밥을 샀습니다. 밥이 짜장면이었고요. 아, 밥이 아니라 짜장면을 네. 사줬대요. 근데 여기서 밥이라는 것은 제휴법, 그러니까 음식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은 중식당 가서 지켰다고 볼 수 만났다 그 있겠죠. 얘기네. 네, 그래서 중식당에서 짜장면을 사면서 예. 반주도 살짝 곁들여서 단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래서 무슨 하고요. 성과가 좀 있었답니까? 일단은 뭐 처음에 대화에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는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게 이인영 원내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제시를 했대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경원 돌아오는 원내대표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내면서 예. 사과해라. 사과해라. 그리고 또 철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예. 민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철회는 물론이고 사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의 그 충돌 사태도 있었거니와 예.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사과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패스트트랙 사과해라. 그러니까 그건 못 내가 받겠다 이렇게. 사줬으니까 사과해라 이건 아니겠지만 이건 아니겠지만. 어차피 아. 만나서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패스트트랙 때문에 현재 전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사과 요구를 했지만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저 대화에 물꼬를 텄다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밥만 먹고 헤어졌다 그 얘기네. 성과는 없었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논의의 여지가 보이는 것은 예.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해야 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원내계 교섭단체 기준으로 해서 예. 3개 정당이 참여하는 형태로 가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국회로 돌아올 명분이 생기니까 네, 그 그리고- 협의체에 참석한다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야 5당 이렇게 가면은 평화당, 정의당 다 들어오는데 이 정당들은 자유한국당하고는 좀 적대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불편한 그런 구도를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것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예. 일단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 그거는 좀 진일보한 답변이네.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는 근데 문제는 이제 평화당이나 정의당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죠. 그렇겠네요. 예. 어찌 됐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밥을 좀 많이 사주다 보면 자꾸 만나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겠죠. 드라마 네. 보니까 처음에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예. 그 누나가 밥 막 사주다가 뭐 둘이 이렇게 잘 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줬는데 예. 잘 안 풀리면 더 화가 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밥값 본전 생각나죠. 네, 본전 생각. 양날의 칼입니다. 맞아요. 예. 자, 하여튼 국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도 뭔가 돌파구가 보인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짜장면 먹는다고 잘 될 것 같아서 뭐 진작됐죠. 네. 예. 자, 그러면 이런 와중에도 어찌됐든 민주당은 이제 내년 총선이 이 진정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저 양비도 그런 얘기 하던데,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갑자기 이낙연 총리 총선 얘기가 이렇게 갑자기 막 나와요? 뭐 이낙연 총리가 이제 총리 임명된 지도 꽤 됐죠. 정부 출범이 2년 가까이 지났으니까요. 예. 오래되었고 이 정도면은 총리로서 짧은 기간을 보냈던 건 아닙니다. 또 그 얘기는 자연스럽게 내년 총선이 총선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기자들이 여지는- 물어봤을 텐데. 네. 근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 총선도 좀 가까워져 오고 있고 예, 설령 예. 안 나가더라도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둬야 이제 거기에서 또 세간의 평들이 나오기 마련이고 네. 그런 것들을 좀 떠보기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는 거죠. 근데 저 말만 들어보면 네. 예. 지금 얘기하기에는 이르다 예.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저도 정부 여당에 속한 일원으로서 일을 시키면 합당한 일을 하겠다. 라고 신중하고 말실수 안 하는 이낙연 총리의 네. 평소 스타일로 밀어서 뭔가 일을 시키면 합당한 일을 하겠다라고 저 하는 얘기는 저 총선 나갈래요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굳이 틈새를 찾자면 예. 정부 여당에 속한 일원인데 정부 여당이 당신은 총리로서 인기가 좋으니 계속 총리를 하시오라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일을 시키면 합당한 일을 할 것의 네. 내용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빠져나가려고 하면 또 그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낙연 총리는 좋으시겠다. 총리 아니면 국회의원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야 뭐 근데 선거는 해봐야 지사도 하는 거니까. 해봤고 네. 국회의원도 해봤고 총리도 했고 제가 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지사도 했고 총리도 했고 국회의원도 할 만큼 하신 분이니까 이제 나오시면 대권 주자로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권 주자로 나오는 거고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그렇죠. 그런 험지에 가까운 지역으로 나갈 가능성이 예를 있거나. 들자면 정치 1번지 종로 그렇죠. 뭐 이런 데겠죠. 네. 그런데 아유 저는 총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안 나갑니다 소리를 안 하는 게 그게 뉴스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대권 주자로서 네. 어쨌든 각인이 임종석 전 되어 있죠. 비서실장도 종로 나오고 싶어 하던데.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럼 당내에서 뭔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종로에는 또 현재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역구인데 예. 정세균 전 의장도 이대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정세균 국회의장도 뭐 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오시겠다고 한다면은 본인 스스로 대권 주자로서 그렇습니다.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종로는 내 거 이렇게 되면 그럼 민주당 내 이 교통 정리가 상당히 심각해지네. 네, 근데 몇 군데 지역들을 뭐 험지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더 분류해서 배치를 고민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그리고 종로에 못 내보낸다 해도 예를 들면은 비례대표 후순번으로 내보내서 그렇죠. 선거를 진두지휘시키는 선대위원장 네, 이런 선대위원장이고 예전에 이제 김대중 총재 시절에 썼던 방법인데 거. 그렇죠. 뭐 10몇 번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여기까지 당선되려면 뭐 표를 많이 얻어야 된다. 그렇죠. 나까지 죽기 당선시키도록 살기로 뛰어라. 예. 국민들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작전으로 예. 나갈 수도 있겠고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도 그런 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YS, DJ 이런 분들은 저 지역구 출마를 안 하시고 비례대표 12번, 17번 이렇게 네. 딱 해놓고 그러려면은 지역구를 몇 석을 얻어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표를 주십시오. 막 이런 작전을 구사했었죠. 그렇죠. 그만큼 내가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걸 맞아요, 보여주는 맞아요. 네, 예. 그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도 그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기는 하나. 얘기 나온 김에 네. 우리 좀 유명한 사람들 얘기도 좀 한번 좀 물어볼게요. 임종석, 윤영찬, 백원우, 청와대 일기 참모들 총선 다 나오죠. 뭐 대부분이 나올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일기 예, 참보고 예. 총선하고 대통령 취임 시점하고 텀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나올 저기가 만한 지금 패턴이 되었죠. 저기 어디예요?
저 이제 사진은? 광주를 일기 참모진 일부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윤영찬 예. 전 국민소통수석, 권혁기 전 춘추관장 예. 이렇게 방문을 좀 미리 했습니다. 5.18 때 행사 시즌에 가면 예. 사람들이 좀 북적이고 저렇게 언론에 안 나오고 사진 안 찍히죠. 그냥 네. 묻혀가지고 워낙 많이 오니까. 묻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꾸로 이렇게 새삼 행사에 등장한 것을 두고 또 말이 나올 수 있는데 본인들 얘기로는 이제 조용할 때에 다녀오고 싶었다라고 해서 그리고 조용할 때 갔으니까 조용할 때 다녀왔으니까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니까 좋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행보였죠. 그러네요. 예, 예. 아, 그랬구나. 근데 이 중에서 저 가운데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뭐 굉장히 유명 의사 됐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황교안 대표하고 뭐 이렇게 뭐 설전을 벌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예. 386 세대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싸움을 했지 돈을 자기가 벌어본 일이 있느냐라는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공격 포인트를 나름대로 숙고해서 잡은 것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색깔 공세를 펴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에는 공헌을 했는데 네. 생업에 종사해 본 적이 있을까 뭐 이런 의문들을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소위 민생 투어 현장에서 황교안 대표가 찔러 넣은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종석 전 실장도 공안 검사로서의 아직도 좌파 타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사상 공격이다라고 다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하지 않았다라는 포인트를 또 거꾸로 잡았습니다. 저 두 분이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실까 모르겠지만 악연이 있어요.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왕년에 운동권일 때 임수경 그 북한 보내고 막 이럴 때 그때 결국 구속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잡아다가 조사를 하고 이게 앞에서 이름 뭐 주소 이런 거 했던 검사가 황교안이었어요. 그렇죠. 서울공안 2부의 검사가 바로 황교안 당시 그렇죠, 검사였었고 임종석 실장이 안 그래도 이 얘기도 했어요. 자신이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죄목으로 체포가 되었었느냐? 예. 지령수수죄라는 것으로 체포가 되었었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알고 보면은 북한 측에서 조선학생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초청을 한 보냈고 거죠. 학생 예. 축전에 와달라고. 그래서 그게 적십자사와 심지어 지금의 통일부죠 통일원을 거쳐서 예. 임종석 실장이 수령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공식 라인을 통해서 내가 그걸 초청장을 받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지령수수다. 지령을 수령했다. 이렇게 죄가 붙었던 전대협 의장이었었고 네. 평양을 방문한 거는 임수경 씨인데 임수경 씨를 보낸 게 임종석이다. 뭐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죠. 이랬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공안정국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황교안 검사가 지금도 별로 바뀌지 않았다. 예. 그 얘기를 임종석 실장이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세월이 30년 넘게 흐른 지금 이제 여야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만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네, 당신은 뼛속까지 공안 검사야. 황교안 대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운동권 출신이 임종석 비서실장한테는 운동권 출신들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경제를 할 줄 몰라. 네. 이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공방이 이어지니까 한 번 더 황교안 대표가 받았는데 예. 386 세대에 머무르고 있는 얘기 아닌가라고 임종석 전 실장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미래로 가고 있다라고 반론을 황 대표가 펴긴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양쪽 다 다소 과거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또 양비론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앞으로의 이런 공방 논쟁이 새로운 지점들을 잡아내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 그건 어떤 더 깊은 뜻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모든 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 임종석 하면은 옛날 운동권 그리고 예. 황교안 하면은 옛날에 공안 검사 다 알고 있는 거고 맞아요. 지지하든 반대하든 간에 그걸 우리가 알고 모르고 있는 얘기 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알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지지 반대의 어떤 성향을 바꾸거나 혹은 중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과거 얘기를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예. 최근 행보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자신의 지지 진영 외에도 중간층이라든지 무당파층이라든지 심지어는 상대 진영 사람들조차도 공감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주제를 누가 먼저 잘 꺼내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포인트죠. 아주 굿 포인트 지적해 주셨네요. 황교안 대표가 그러고 보니까 입이 좀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등장하셨을 때는 저러지 네. 않았는데 점점 표현이 좀 격해진다라는 느낌은 좀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장외투쟁이고 그리고 아, 지지층을 많이 장외투쟁이니까. 만나다 보니까 스스로 고무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한편으로 예. 꼭 즉흥적이거나 들떠서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주변의 여러
참모들도 있을 것이고 예. 메시지 팀에서 아마도 이런 장외 집회에서는 조금 세게 가셔야 합니다. 이런 예, 또 예. 진언을 했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지금 저 마이크 들고 연설하는 황교안 대표 화면 보고 계시는데 황 대표 광주 가신다는 거죠? 일단은 5.18에 참석을 하기로 했고 결정했대요. 네, 그거는 뭐 그럼 간다는 얘기네요. 예전부터 확실하게 얘기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물벼락 맞을 텐데 최소한.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 일이겠죠. 그리고 예. 얼마 전에 광주에 갔다가 물세례를 예. 받은 적이 있는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얘기를 했지만 대처법을 대처법, 공유하고 산무. 있어요. 네, 예. 굳이 아는 척하지 말고 네, 뭐 눈을 상대해주지 마주치지 마라. 네, 악수를 하지 마라. 네. 등을 돌려라. 네. 유시민 이사장이 지침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가운데서 짐지 누가 흥분을 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됐을 경우에 혹시 공작아닌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광주 행사 당일날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런데요. 휘말려 든다라는 판단을 네네. 황교안 대표 반대층에서는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김수민 평론가님 매 눈을 갖고 계시니까 저의 이 우문을 한번 좀 평가를 좀 해주세요.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드는 궁금증. 물병이 날아올 거를 어떻게 알고 미리 우산을 준비했죠? 저 맑은 날씨에 황교안 대표는 저는 이미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정보가 있었을까요? 물병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곰곰이 자신이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을 해봐도 네. 광주 하면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 자신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5.18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광주 민심은 좋지 않겠지. 예. 하지만 내가 광주를 그냥 건너뛸 수도 없고 일단 간다. 근데 뭔가 일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황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들이 예상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산을 미리 준비를 했다. 네. 그럼 그날 그건 뭐 뒤집어 날씨도 좀 맑은 얘기하면 날이었죠. 그렇게 예상이 됐으면 우산 받치지 말고 물이 날아오면 물을 맞고 계란이 날아오면 계란을 맞고 오물이 오면 오물을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굳이 우산으로 네. 막죠? 글쎄요, 뭐 물을 맞는 걸 개인적으로 싫어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첫 번째는 나는 물 맞는 걸 싫어해. 네, 그게 뭐 아. 불쾌할 수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런 효과는 있어요. 물을 많이 뿌리지 않으면 잘 예.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계란 정도가 아니면. 그러네요. 근데 우산을 딱 이렇게 받치는 순간 물을 뿌렸구나라는 시각적 효과는 있죠. 그런 깊은 뜻이. 그래서 뭐 하여튼 두 가지 가능성이 일단 제가 생각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별 우리가 분석을 다 해봅니다. 네. 예, 물이 왔을 뿐인데, 자 이만큼 야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의 광주 방문은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행보인 건 맞아요. 네, 일단은 본인이 그걸 감수하고 간 것이고 예, 또 예. 비겁하게 좀 그 자신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지역을 피해 다니는 것보다는 낫다고 과감하게 볼수 가는 있겠죠. 게 낫다 네. 이런 판단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맞은편 입장에서도 예. 한번 물세를 해줬기 때문에 5.18 행사장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예, 예행 예. 연습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 문상 왔을 때 대신 사과하고 이러는 모습을 고개 숙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참 감동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 오히려 걸 좀 숙인 보죠. 쪽에서 이긴 셈이 되었죠. 맞아요. 네. 예, 그게 이기는 거고 우리 정치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네. 그죠? 예, 잘 들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